네, 안녕하세요. 금융기본 투자론 기초 파트 시작하겠습니다. 네, 투자론 기초 파트는 챕터 1, 2, 3, 4 총 4가지 챕터로 되어 있고요. 오늘은 그 챕터 1 백그라운드 앤 이슈스 중에서 챕터 1 중에서 1번 금융자산, 실물자산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1 금융자산, 파이낸셜 에셋, 실물자산, 리얼 에셋 간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고요. 주로 아직은 투자론 기초 파트는 단어 위주로 나갈 테니까 개별 파트별로 해서 궁금하신 단어가 있으면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나오는 주요 용어는 그냥 써봤어요. 뒤에 나오는 것 중 일부 웰스, 생산 능력, 프로덕티브 캐파시티, 금융자산, 파이낸셜 에셋, 실물자산, 리얼 에셋, 재화, 굿즈, 용역, 서비스스, 네, 어쨌거나 이런 단어들이 좀 기초적인 단어들이 나올 예정이고요. 한번 보시죠. 네. 금융자산, 실물자산과의 관계고요. 네, 보시면은 사회의 어떠한 사회의 웰스는 해당 경제 생산 능력이 결정한대요. 결국은 생산 능력이라는 녀석이 사회의 부를 결정한다라고 하고요. 이런 생산 능력이란 것은 사회에 속한 인원들이 공급하는 재화, 굿즈와 용역, 서비스를 생산 능력이라고 한대요. 그러면 생산 능력이 어떤 사회의 GDP 같은 느낌이잖아요. 국내 총생산, 100% 결정하진 않지만 많은 부분을 어떠한 경제 생산 능력이 사회의 부를 결정을 한대요. 그러면 실물자산, 리얼 에셋이 드디어 나왔고요. 리얼 에셋은 해당 경제의 생산 능력은 해당 경제의 실물자산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크게 받아요. 실물자산에. 리얼 에셋. 근데 리얼 에셋이 뭐예요? 실물자산은 재화 서비스 생산에 이용되는 토지, 건물, 기기기구, 지식 이런 특허도 될 수 있겠죠. 결국은 아까 말한 재화 서비스 생산이 생산 능력을 결정하는데 재화 서비스를 생산하려면 결국 토지, 건물, 이런 기기구, 지식 같은 실물 자산이 필요한 거죠. 이게 있어야 이쪽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생산 능력은 실물 자산에 영향을 받는데요. 그럼 이렇게 연결되죠. 실물 자산이 이런 토지, 건물 이런 게 있어서 뭔가 재화 서비스 생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물 자산이 생산 능력에 영향을 주고 생산 능력이 결국은 사회의 부를 결정하니까 실물 자산이 많이 중요하네요. 어떤 사회의 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그러면 파이낸셜 에셋은 뭐예요? 이건 대체 하는 일이 없나? 그러면은 금융자산, 파이낸셜 에셋은 주식, 채권과 같이 금융자산은 실물자산과는 다르게 해당 경제 생산 능력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직접적 안 끼치면 간접적으로 끼치겠네요. 그럼 어쩌란 얘기인가? 한번 보면은 금융자산은 실물자산에 대한 권한, claims on the real asset, 리얼 에셋에 대한 어떤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할 수도 있고요. 금융자산은 또는 실물자산으로부터, 정부로부터도 포함이요. 실물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에 대한 권리, 권한, claims to the income generated by real asset, 리얼 에셋으로부터 generate 어떤 생성된 인컴에 대한 권한을 말하거나 또는 정부, 국채 이런 거 얘기하려면 정부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되니까요. 정부로부터의 인컴에 대한 권한 이런 것을 금융자산이라고 해요. 보시면은 지금 이제 사례를 들어봤어요. 한번 사례를 보시면 그러니까 리얼 에셋 대신 파이낸셜 에셋 금융자산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사례고요. 자동차 생산 설비를 직접 소유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쳐요. 이거 리얼 에셋이잖아요. 공장 설비, 땅도 필요하고 공장도 필요하고 생산 설비까지 필요하니까 리얼 에셋이죠. 이거를 직접 소유할 수도 있지만 대신에 현재래요. 저는 현대를 쓰고 싶었는데 이거 뭔가 이렇게 회사 이름 돌려치기 하려고 현재로 쓴 건 아니고요. 그냥 잘못 오타예요. 현대자동차 주식을 대신 소유할, 물론 100% 일치하진 않겠죠. 당연히 자동차 생산 설비가 아니라 여기 디자인부터 모든 게 다 있을 테니까. 어쨌거나 현대자동차 주식, 파이낸셜 에셋 소유함으로써 자동차 생산 등을 통해 발생한 수입에 대한 일정 권한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지금 자동차 생산 설비를 직접 소유한다는 거는 사실상 내 돈으로 거의 100%의 설비를 다 이루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주식이라는 개념은 이거를 수천 개, 수만 개, 수억 개로 잘게 쪼갠 거에 하나를 내가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금액만큼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사한 이익을 향유할 수 있다. 그런 개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4-2로 가면은 실물자산과 금융자산과의 관계예요. 실물자산은 해당 경제에 수입을 창출한대요. 그렇죠?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니까. 근데
금융자산은 단순히 해당 실물 자산으로부터의 수입 또는 재산에 대한 권한들을 정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다. 일단은 아까 앞에 말한 그 사례랑 비슷한 거죠. 어떤 실물로부터 얻는 수입이나 뭐 이런 재산에 대한 권한, 나중에 팔아버릴 때 이제 또 가져갈 수 있는, 청산할 수 있는 권한들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자기 지분만큼. 기업이 영업 목적으로 공장, 기기, 기구, 기술, 재고 자산 등 실물 자산을 구입을 위해서 이제 어떤 이런 거 필요하잖아요. 기업들이 뭔가를 하려면 자기 돈을 쓸 수도 있지만 뭐 IPO 할 수도 있고, IPO를 통해서 추가 재원을 마련할 수도 있고, 유상 증자를 할 수도 있고, 채권 발행을 할 수도 있죠. 어떠한 방식으로 투자자들, 인베스터를 모아서 재원을 조달할 경우 이들의 돈으로 회사가 돈을 끌어 모아서 실물 자산을 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아까 채권이든 뭐 유상 증자든 IPO든 이런 식의 금융 자산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수입은 궁극적으로는 그 돈을 모아서 해당 기업이 공장을 짓던 뭔가를 해서 생산 설비 리얼 에셋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리얼 에셋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이 실제적으로는 그 채권이나 주식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금융자산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수입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금융자산에 사지만 금융자산의 근원적인 수입 창출은 실물자산인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4-2고요. 3으로 가면은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일단 개인으로부터 시작할게요. 저희 개인들이 뭐 저는 이렇게 다양한 금융자산을 읽지 않지만 실물부동, 그러니까 지금 개인들이 갖고 있는 게 예를 들어 채권을 투자했고 대출도 투자했어요. 그 대출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주식도 투자했고 예금, 적금도 있고 부동산도 있다고 쳐요. 그럼 이 중에서 실제 실물 자산은 부동산밖에 없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다 파이낸셜 에셋이죠. 개인이 갖고 있는. 그리고 은행에 대출도 좀 받았다고 치면은. 그럼 이런 파이낸셜 에셋은 궁극적으로 어디에서 근원하느냐 보시면은 내가 갖고 있는 채권은 어느 기업인가가 발행한 채권일 거죠. 그쵸? 여기에 투자한 걸 거고요. 우리가 돈을.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내가 투자한 대출이라는 거는 내가 빌린 대출 말고 투자한 대출, 내가 어딘가 빌려줬다는 거는 뭐 개인한테 빌려줄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기업한테 빌려줬다고 쳐요. 그리고 개인으로 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내가 주식을 갖고 있는 것도 어딘가 기업의 주식이잖아요. 그쵸? 그 돈들을 통해서 해당 기업은 결국은 현금도 갖고 있겠지만 재고자산, 공장, 부동산, 생산 설비 같은 이런 리얼 에셋에 쓰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나의 파이낸셜 에셋은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비크를 통해서 리얼 에셋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내가 가진 채권, 대출, 채권, 주식도 사실상 간접적으로 실물 자산으로 간 거고요. 그럼 예금, 적금은 제가 은행은 저희의 예적금을 받아서 예대 마진 하잖아요. 대출해 주잖아요. 대부분 투자도 하지만 대부분 은행은 개인 대출이나 기업 대출을 해줘요. 어쨌거나 우리가 열심히 예금, 적금을 은행에다 넣어주면은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냐면 은행에 또 투자도 하죠. 은행도 금융회사, 은행 아니어도 무슨 증권사도 될 수 있고, 저희들은 개인들은 또 예적금을 하지 않고 해당 회사 채권이나 주식으로 투자하기도 해요. 어쨌거나 우리가 또 열심히 돈을 예금, 적금을 했던, 투자를 했던 한 돈이 은행에 갔어요. 그럼 그 돈을 가지고 은행은 다시 일단 개인 대출해 주잖아요. 개인 대출하면 다시 또 개인한테 오는 거죠. 결국 개인한테 와서 돌고 돌아 이게 다시 또 이쪽으로 가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보시면은 기업 대출도, 은행이라는 거는 개인 대출, 기업 대출이 거의 메인 그 영업 활동이니까요. 그럼 기업한테 대출이 가서 또 그 돈이 결국은 실물 자산으로 근원적으로 가게 되겠죠. 그러고 채권, 주식을 또 투자할 수도 있죠. 은행도 투자 업무를 해요. 뭐 메인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도 또 결국 기업의 투자가 돼서 이런 실물 자산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저희가 각자 개인이나 은행이나 여기는 실물 자산이 별로 없잖아요. 이런 실물 자산이 아닌 파이낸셜 에셋 위주로 있는 은행, 뭐 개인들, 부동산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개인들의 그 파이낸셜 에셋은 궁극적으로는 리얼 에셋으로 근원된다라는 그림을 그려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최종 정리죠. 이런 투자론 강의는 지금 이게 제가 하게 된 챕터 1, 2, 3, 4라는 그런 기초 부분이랑 나중에 챕터 5부터 쫙 가는 고급 부분 모든 게 다 투자론은 금융 자산에 집중해서 진행될 거예요. 리얼 에셋이 아니라 그 리얼 에셋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금융 자산을 얘기할 건데, 하지만 투자론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투자하는 금융 자산, 주식, 채권, 파생 모든 거는 결국은 근원적으로 가면은 실물 자산에 연결돼 있다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고 뿌리가 어딘지를 알고서 어쨌거나 공부를 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하는 금융자산의 성과는 결국은 근원이 되는 실물자산에 의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자산이 따로 있고 실물자산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실물자산이 어떻게 보면 그 해당 사회의 경제를 이루는 메인 힘, 활력, 메인 요소이긴 한데 그것들을 다양한 조금 더 재원 조달이 쉽게 할 수 있게 금융자산이란 형태로 다양한 투자자들, 개인이나 뭐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게 그런 모아주는 방식이 금융자산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방식으로 결국은 실물자산들을 위한 돈이 모여서 더 많은 실물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금융자산과 실물자산과의 관계는 이런 결국은 실물자산이 근원이 되고 거기에서 금융자산이 생겨나는 이런 관계라는 것을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시간은 지금 1-2 금융자산의 종류 부분 할 테니까요. 또 시간 되시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맨 첫 페이지에 나온 해당 챕터별로의 매번 할 때 오늘은 무슨 용어 위주로 할 거다라는 말을 할 테니까 그걸 보면서 그냥 필요하신 부분만 취사 선택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